자, 오늘의 건강 닥터 나와 계십니다. 나와 내 가족의 허리 건강 지킴이 공성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반갑습니다. 야, 척추 질환 환자 수가 이제 1000만 시대가 됐다고요.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오늘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본인의 허리, 척추 질환을 치료하는데 어느 정도 해법을 좀 찾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척추 질환 이 대장, 두 대장을 꼽으라면 허리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 두 질환이 참 비슷하듯 하면서도 굉장히 좀 다른 질환이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두 가지 질환이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디스크, 이런 경우는 협착증, 기본적인 내용은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협착과 디스크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맞아요. 이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부터 오늘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허리 디스크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연령에 잘 발생을 합니다. 네. 주로 디스크는 디스크 압력이 강해질 때, 올라갈 때 보통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주로 허리를 숙일 때라든지 아니면 앉아 계실 때 통증이 좀 심해지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협착증은 오랫동안 이제 신경 공간이 좁아져서 척수와 이제 신경근이라고 말하는 소위 가지를 눌렀을 때 이제 다리 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주로 숙일 때보다는 허리 뒤로 젖힐 때 통증이 많이 발생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신경 압박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보시는 것처럼 10분 이상 이렇게 걷거나 또 서 있거나 이러면 다리 쪽으로 통증이 오고 당기고 저려서 자꾸 쉬고 싶은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저희가 이제 간헐성 신경인성 파행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요. 더불어서 이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숙이게 되면 일시적으로 통증이 사라집니다. 허리를 숙이게 되면 이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신경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신경 압박이 좀 일시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협착이 심해지신 분들은 나중에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걷지 못하시고요. 이렇게 숙이고 걷게 되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숙이게 되면 신경관이 넓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앞으로 숙이고 걷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디스크는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바깥쪽 막, 디스크의 막이 좀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기침을 할 때 허리가 울리거나 이렇게 좀 이런 통증이 나타나는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감별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경우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골절이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울리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혹시 골절이 또 생기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질환이 함께 오는 경우도 많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기침할 때 조금 아프다, 약간 통증이 느껴지면 혹시 디스크일 가능성이 많고 허리를 숙였을 때 조금 허리가 편해진다 싶으면 협착증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치료법도 좀 궁금하고 증상도 굉장히 많이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초기에는 되게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죠. 이걸로 부족하면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신경성형술이나 또 대표적으로 풍선 확장술과 같은 이런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신경과 주변 조직이 유착되어 있는 것들을 떨어뜨려서 혈류순환을 좋아지게 해주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런 치료로서 충분치 않을 경우에 그럼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싫어하시는 나사못을 이용한 고정술을 할 것이냐, 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압술의 경우에는요, 꼭 해야 될 경우들이 있는데 주로 척추가 선천적으로 떨어져 있는 분리증이 있거나 아니면 전방전이증이 좀 심하게 진행을 해서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불행하게도 외상으로 인해서 낙상하거나 아니면 뭐 사고를 당하셔서 척추가 골절이 일어나면서 불안정해졌을 때 이때는 나사못을 이용해서 더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 우리가 소위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라든지 아니면 뒤쪽으로 신경을 좀 좁게 누르고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 있는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이 내시경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척추 내시경을 이용한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경우를 설명드리도록 해볼게요. 네. 자, 비수술로는 조금 효과가 없고 또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 때 이제 내시경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 내시경 치료 굉장히 많이 하면서 이게 종류도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내시경 치료가 좋은 방법은 맞는데요. 이제 상황에 맞는 적합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시경으로 치료합니다라고 하면
다 똑같은 내시경이 아니고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또 뭐 디스크에 특화된 내시경도 있고 협착증에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이런 내시경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감별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대표적으로 디스크에 관련된 치료 방법들 설명드리면요. 이 내시경 디스크 성형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치료 방법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느다란 내시경관을 이용하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대라든지 황색인대라고 말하죠. 이 신경을 뒤쪽으로서 둘러싸고 있는 고무막 같은 그 인대,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붙어 있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제거하지 않고요. 디스크로 다이렉트로 들어가서 터져 있는 디스크만 제거를 하거나 또는 디스크 주변에 있는 섬유륜이라고 하는 바깥쪽 막의 손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치료 중에서는 사실 가장 최소 침습적인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네. 이 적응증에 해당되면 이 치료 방법으로 치료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디스크만 있는 경우가 아니잖아요. 저희 협착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주된 원인이 되는 이 황색인대라든지 후관절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거를 해서 신경 주변의 공간을 넓혀야 되는데요. 이때는 이 디스크에 사용하는 내시경 기구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내시경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때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구멍을 하나로 뚫고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구멍을 통해서 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한 구멍을 이용해서 치료하는 내시경 방법은 저희가 뭐 PSLD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치료 방법은 내시경 관 안에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도구가 동시에 들어갑니다. 장점은요, 피부 절개를 1cm 정도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작죠. 그러면 아무래도 근육 손상이 작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는 것과 제가 실제 치료하는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굉장히 원활하게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양방향 내시경의 경우에는 구멍을 두 개 뚫습니다. 이 방법은 한쪽은 카메라, 한쪽은 수술기구가 들어가서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방법인데, 장점은 현미경 수술을 하던 방법과 거의 동일해요. 네. 동일한 방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좋은데, 대신 절개를 두 군데 하다 보니까 좀 더 근육 손상이 많습니다. 대신 보이는 시야는 넓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내시경 치료도 사실 이제 한 가지가 아니라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구나라는 걸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종류가 많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내시경 치료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치료 방법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런 시술이나 수술을 할 때 이제 전신 마취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내시경 치료할 때도 이런 마취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우선 어떤 내시경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방법이 좀 다른데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절개 부위가 작습니다. 일단 피부 절개를 하는 부위가 디스크에 관련된 내시경 치료를 하는 경우는 한 6mm 정도밖에 안 돼요. 더 작죠? 협착증의 경우에 한 1cm 정도 되니까 그래도 네. 작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 손상이 거의 없어요. 디스크에 관련된 내시경 치료는 사실 근육 손상이 아예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또 이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국소 마취만 가지고도 디스크의 경우는 치료를 할 수 있고요. 네. 필요에 따라서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하는데, 협착증의 경우에는 되게 이제 척추 마취로 하반신 마취라고 말을 하죠. 다리 쪽에 감각을 좀 없애놓은 상태에서 치료를 하고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이시라든지 아니면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도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도 디스크의 경우는 하루, 협착증의 경우는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입원 후에 퇴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렇군요. 척추 내시경 치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징들 짚어봤습니다. 이런 분들이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굉장히 좋더라 하는 그런 치료 대상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보존적 치료라든지 이런 신경성형술과 같은 이런 치료 방법으로 호전이 없는 경우에 이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고요. 기저질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유압수를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밑에 있는 재발한 디스크, 자 디스크가 다시 재발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다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고민되는 게 했던 자리로 그대로 들어가게 되면 수술한 자리 주변에 유착이 있기 때문에 신경 주변이 많이 늘어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이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신경막이 찢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치료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새로운 길을 뚫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안전하게 또 치료할 수 있고요. 뒤쪽에 있는 이 후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좋지 않아서 불안정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디스크가 굉장히 원래 한쪽 방향으로 왼쪽에 디스크가 터졌는데 왼쪽으로 들어가면 더 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대쪽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절개를 하고 수술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절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내시경을 이용하게 되면 반대쪽에서 접근하더라도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쭉 설명해 주신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본인에게 어떤 상황에 해당이 된다. 근데 나도 이렇게 이런 내시경 치료가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보시다가 상담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매거진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허리 통증에 적합한 치료 방법은 무엇일까 알아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허리 통증 또 어떤 치료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50대 시청자분께서 문의를 주셨어요. 허리를 쭉 펴고 척추를 만지면 툭 튀어나온 게 있는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척추를 만지면 툭 튀어나온 게 있다. 허리뼈 네. 말고도 뭔가 튀어나온 게 만져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원장님? 이 모형 보시면 예. 척추뼈의 뒤쪽 부분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돌기뼈라고 말합니다. 이 뒤쪽이 돌기뼈가 볼록하네요. 네, 튀어나왔죠. 예. 대부분은 근데 이 돌기뼈보다 이 양옆으로 음. 근육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골로 이렇게 쭉 보이기 때문에 사실 네. 튀어나온 부분이 잘 안 만져지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감자탕 드셔보셨죠? 감자탕 드셔보시면 그 돼지 척추뼈인데요. 그 뼈 옆에 붙어 있는 살코기, 예. 그 살코기가 바로 척추 주변 주위 근육입니다. 아. 근데 이 근육이 양이 부족하면요. 이렇게 상대적으로 낮게 있다 보니까 튀어나온 뼈가 더 많이 만져지게 되겠죠.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질병은 아닌데요. 음. 허리 근육량이 좀 부족한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또 한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 전방전이증은 이렇게 두 마디가 뼈가 이제 좀 어긋나서 아랫마디뼈에서 비해서 윗마디뼈가 앞으로 나간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 뒤쪽으로 이렇게 밀려 있는 이 아래쪽 마디의 이 뼈가 만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부분이 만져지신다라고 하면 근육 문제가 있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혹시 전방전이증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간단하게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알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건 한번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엑스레이 촬영만으로도 일단 뼈 모양은 충분히 점검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0대 어머님께서 또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협착증으로 1년이 넘게 치료 중인데 허리도 계속 아프고 다리도 저립니다.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네요. 네, 이 경우 지금 주사 치료라든지 약물 치료를 통해서 꾸준하게 1년 이상 치료를 받으셨는데도 만약 이렇게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네. 기존의 이 치료만으로는 충분치 않은 상태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그럼 수술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이라고 하면 무조건 절개하고 나사받고 막 이래야 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대다수는 신경이 눌려서 아프신 건데 이런 경우 신경을 누르고 있던 인대만 제거해주고 후관절 쪽 공간만 조금만 넓혀줘도 좋아질 수 있어요. 네. 이런 경우엔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시행할 수 있으니까요. 내시경 치료 그리고 수술적 치료까지 다 진행을 하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한번 상의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와 내시경 치료가 이제 모두 가능한 병원에서 한번 전문가와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 선택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40대 시청자분께서 또 이런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척추 전방전이증을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나 관리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네요. 전방전이증이 약간 의심스러우신 분이신가 보다 싶기도 하고요. 네.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우선 전방전이증 아랫마디에 비해 척추뼈에 비해서 윗마디가 앞으로 이동하는 네. 전방 앞으로 그리고 전위 이동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척추가 좀 불안정하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 경우에 허리를 숙이는 동작, 아무래도 전방전이가 더 가속화가 됩니다. 그래서 허리 숙이는 동작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 또 그 윗몸 일으키기 같은 운동들 있잖아요. 허리를 네. 접었다 폈다 하는 운동들. 이런 운동들도 전방전이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이런 운동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대신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은 되게 제가 이제 잘 못 걷는 분들에게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뭐냐라고 여쭤보셨을 때 말씀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가 플랭크 운동입니다. 플랭크 운동은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맞아요. 운동 방법인데요. 되게 이제 엎드려 버티는 자세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팔꿈치로 바닥에 팔을 두고서 네. 복부, 배 쪽으로 힘을 줘서 코어 근육을 이제 강화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이 경우는 다른 관절들을 쓰지는 않기 때문에 뭐 잘 못 걷는 분들, 관절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30분, 30초 정도 버티는 것도 네. 어르신들은 사실 좀 힘들거든요. 근데 그 적응이 되면 젊으신 분들은 좀 더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분 정도 이 정도 하시면 충분히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 코어 근육이 강화가 되면 코어 근육은 결국 우리 척추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관절은 아주 많이 나쁘진 않으시기 때문에 걷기,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운동들 중에 하나가 걷기잖아요. 걷기 운동을 하시되 중요한 건 바른 자세로 걷는 겁니다. 우리가 나쁜 자세로 걷는 건 사실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약간은 한 10도, 15도 정도 약간 위쪽을 보는 느낌으로 허리를 펴고 어깨를 펴고 걸으시면 이 또한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운동법 알려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척추 전방 전이증을 예방하고 또 코어 근육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화를 통해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십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 혹시라도 실시간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을 검색하시고 유튜브도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내시경 수술 치료 사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부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61세 여성분이시고요. 네. 이분은 10개월 전부터 이제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양쪽 엉덩이 그리고 다리 쪽으로 저림감이 있으셨던 분이세요. 네. 10분 이상 걷기가 힘든 이런 파행이 되게 심한 환자셨고요. 앉았다 일어나면 양쪽 다리 쪽으로 저려서 걷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점점 허리가 앞으로 이제 굽어진 상태로 걷게 되시고요. MRI를 찍어봤더니 요추 4, 5번 마디에 전방전이증, 아랫마디뼈 5번 뼈에 비해서 4번 뼈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 있죠. 네. 간격이 차이가 나고요. 신경이 이렇게 아주 조그맣게 보입니다. 신경 주변을 이 두꺼워져 있는 황색 인대와 후관절이 신경을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신경 압박을 이제 해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경 주변에 덮여있던 인대를 제거하고 후관절 부위를 넓혀주고 나면 네. 이렇게 척수와 신경 가지가 환하게 넓게 넓혀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61세 여성분이셨고 척추 전방 전이증 때문에 통증을 호소하셨던 분인데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아주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 한번 더 볼게요. 네. 예.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신경이 많이 눌렸떠 있는 부분들, 거의 신경이 안 보이죠. 하얗게 사실은 이제 세모로 좀 보여야 되죠. 거꾸로 동그랗게 되고. 보이죠. 아, 네. 예. 근데 이게 이제 치료하고 나서 MRI 찍어본 건데요. 네. 신경 자체도 길도 뚫리고 이제 보이네요. 신경 주변도 이제 보이죠. 이제 이렇게 보이네요. 넓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만나보셨습니다.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이제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치료 전과 후 이 MRI 사진으로 봤을 때만 해도 전문가가 아닌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많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치료 사례를 하나씩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보시면서 나와 좀 비슷한 사례가 나온다면 어떻게 치료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네. 60대시네요. 68세 남성분의 사례시고요. 네, 이분은 40년 전, 이 환자분이 대학생 때 이제 디스크가 터져서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그렇죠. 6, 7년 전부터 이제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고 다리도 저리고요. 이제 5분 이상 걷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네. 주사 치료도 굉장히 오래 받으시고 호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요추 4, 5번 마디에 과거에 수술하셨던 부분인데요. 디스크가 거의 내려앉아 있고 사실상 두 마디가 거의 붙어 있다시피 이렇게 돼 그러네요. 있죠. 예, 근데 그 윗마디에 이렇게 이제 협착이 생긴 경우였어요. 그래서 신경이 역시 두꺼워져 있는 황색인대와 후관절에 의해서 꽉 눌려 있고 이제 신경 줄기를 보는 이 물기를 보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이오 MRI 상에서 신경이 끊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기존에 수술했던 마디가 거의 유압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네. 움직임이 이제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인접해 있는 마디가 힘을 많이 받으면서 퇴행성 변화가 온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께 이제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 황색인대가 대개는 이 후근강 공간이라고 하는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있는 공간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치료하는데 이 부분이 거의 뼈가 자라나서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뼈를 갈아내서 이 황색인대를 다시 찾아내고요. 인대를 제거하고서 뒤쪽에 신경 가지가 있는 주변을 잘 공간을 넓혀주고 나면 이렇게 신경이 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분도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고 저희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척추 전방 전이증 때문에 이제 병원에 오셨던 분인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좀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62세 여전자분이신데요. 이분도 죄송합니다. 자, 허리가 아프시고 네. 양쪽 다리가 저려요. 그리고 타병원에서 주사 치료도 이제 많이 받아보시고요. 10분 이상 걷기가 힘들고 이제는 주사 치료로는 충분치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유압술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유압술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원하셨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하셨는데 요쪽 4, 5번 마디 이렇게 전방전이증이 있는데요. 네. 1단계 정도고 움직임이 심하게 흔들리지는 않으셨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역시 황색인대가 두꺼워지고 네. 후관절이 커지면서 신경 공간이 좁고 맞았네요. 역시 신경 길도 이렇게 끊어진 것처럼 보이시죠. 예. 이분께 이제 역시 내시경 신경 감압술 네. PSLD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던 이 황색인대를 제거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인대를 잘 뻔하게. 제거해주고 예. 이 뼈 부분을 조금 갈아내주면 이쪽 이제 후관절 쪽인데요. 갈아내주면 보시는 것처럼 큰 신경인 척수 그리고 가지로 말씀드리는 이 신경근 네. 주변으로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예후가 좋아진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MRI 사진이죠? 그렇죠. 이 환자 MRI 보시면 예. 역시 치료 전에 이렇게 신경이 거의 좁아져 있고 신경 사이즈도 작아져 있는 모습에서 치료 이후에는 네. 신경 길이 넓어지고 이제 신경이 어딘지 동그랗게 보이시죠? 보이네요. 예, 이렇게 이제
신경 압박이 풀리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만나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궁금하시다면 이런 치료 사례 한번 보시면서 이런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구나 한번 미리 알아두시는 것도 본인의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유념을 해주시고요. 자, 저희 공성주 원장과 함께 척추 질환 환자 천만 시대의 관리와 예방법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허리가 아파서 좀 고생하셨던 분들, 치료하고 있는데 잘 낫지 않아서 힘드신 분들 다 좋습니다. 병원 방송 보시면서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 어떻게 되실까요? 72요. 네, 70이시고 지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신지 가지고 계신 증상들 저희 공성주 원장님께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TV 보고 계시다면 TV 볼륨을 좀 낮춰주시고 예. 그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준비되셨을까요?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어떤 증상들 있으실까요? 예, 저는요,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시술도 했었고 네. MRI도 하고 했는데 수술 네. 단계는 아니라고 그러더니 네, 이번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네, 병원에를 가니까는 협착증이 아니고 디스크인데 디스크 사이사이에 물렁뼈가 있는데 그게 다 녹았다고. 아, 네네. 근데 이걸 그냥 갖고 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음. 할 수가 없는지요. 어머님 그러면 이 허리 통증이 주로 어떨 때 많이 불편하세요? 앉아 계실 때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섰거나 걸을 때 불편하실까요? 걸을 때는 너무 아파갖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요. 네, 그리고 뭐 앉아서 뭐 조금 이렇게 허물 움직이면 아프고 네, 뿌리지는 건 절대 못하고 아. 이렇게 뭐 들지를 못해요. 네. 그 어머님 혹시 다리 쪽으로도 저리거나 당기는 증상이 있으실까요? 그리고 다리는 저리거나 뭐하진 않는데 네. 요즘에 와갖고 이 무릎팍이 새끈새끈하면서 네. 앉아 일어나려면은 아, 관절도 조금 안 좋으신 상황이네요. 그죠? 예, 우선 이제 말씀하시는 증상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디스크 자체가 가지고 있던 우리 소위 이제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이 기능이 지금 이제 좀 떨어진 거거든요. 한마디로 판이 이제 내려앉아서 이게 이제 달아서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오래 앉아 계시게 되면 압력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약하니까 통증이 옵니다. 이게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허리를 숙일 때 압력이 또 올라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앉았다가 일어날 때 허리를 펼 때 뒤쪽에 있는 관절이 이제 영향을 받으면서 허리 통증이 같이 오는 상황이신데요. 아마 협착증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고요. 관절이 좀 좋지는 않은데 디스크에 관련된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경우에 물론 근본적으로는 그 내려앉아 있는 디스크 마디를 제거해버리고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하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지막 단계의 치료 방법이고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만약 그 신경을 누르고 있거나 또는 자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수술을 하지 않고 내시경만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내시경 치료와 수술적 방법을 동시에 다 할 수 있는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4년생입니다. 아이고, 예. 어머니 네, 오늘 허리가- 어디가 불편하실까요? 네, 허리가요. 네. 막 무겁고 네. 이 다리도 무겁고 막 걸으면 몸이 너무너무 무거워요. 돌 올려놓은 네. 것처럼. 그러면 중간에 잠깐 앉았다 가시면 좀 나으세요? 예, 조금 쉬면 나은데 막 네. 어떤 때는 걷기도 힘들 때도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럼 예. 어머니 그동안은 치료를 어떻게 좀 받으셨어요? 예, 허리 협착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네. 주사 치료요. 네. 주사 치료 주사 여러 번 치료를- 해보셨어요? 네, 너무 힘들 때는 주사 치료를 받으면 조금 낫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도 잠시뿐이에요. 금방 네. 얼마 안 있으면 도로.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사 치료를 했을 때
적어도 한 달 또는 2달 이상 지속되면 가장 좋긴 한데요. 이게 한 달, 두 달 가지도 않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결국 이제 신경 압박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많이 됐다는 걸 뜻하는데요. 이제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드시 나사를 통해서 고정을 하는 수술을 꼭 하지는 않아요. 신경을 누르고 있던 부분들이 압박만 풀려도 사실 지금 말씀하셨던 증상들의 많은 부분들이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 내시경을 이용해서 저희가 공간만 넓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내시경 치료하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한번 전문의와 상의를 받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간 생방송 건강 상담은 방송 도중이면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척추 질환, 허리 통증과 관련된 고민과 궁금증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다음 사례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척추 내시경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63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이분은 이제 허리 통증과 양쪽 허벅지 종아리가 저림이 계속 있었고요. 허리 펴기가 힘든 상황이셨습니다. 4, 5년 전부터 증상이 사실 좀 지속됐고 실제 환자분은 협착증이 있다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네. 최근 한 달 전부터 증상이 아주 많이 심해지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통증 클리닉에서 주사 치료를 좀 여러 번 받으셨는데요. 많이 받으셨네요. 이제는 5분 이상 걷기가 힘듭니다. 네. 그래서 MRI 찍어봤더니 과거에 진단받으신 건 아마 여기 요축 5번과 천출번 마디 사이에 이렇게 디스크가 내려앉으면서 신경이 눌렸던 이 협착이 있으셨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요축 4, 5번 마디에 이렇게 요 까만 덩어리 보이시죠? 디스크가 터져서 뒤로 흘러나오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네. 이 사진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수 이 가운데 있는 이 커다란 신경을 이 까만 덩어리인 터진 디스크가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이분은 이제 더 터진 이 디스크를 이제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덩어리가 생각보다는 양이 좀 많고 또 한 번에 다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또 진행을 했습니다. 치료 중에 이렇게 신경 가지를 옆으로 젖히기 위해서 견인기라고 하는 이런 기구를 써서 지금 젖힌 상황이고요. 여기 하얗게 보이는 이 부분이 터져서 나온 디스크거든요. 네. 디스크를 잘 제거를 하고 이 디스크가 터져 나왔던 바닥 쪽에 이 디스크 막 찢어진 부분을 열성형을 잘 해주고 나면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 주변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넓어져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치료 전에 MRI에서 이렇게 터진 디스크가 보였었는데요. 치료 이후에 찍은 사진을 보시면 없어진 것처럼 좀 깨끗하게 보이시죠, 그죠? 예,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서도 이 터져 있던 디스크가 이제 제거가 잘 돼서 신경이 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받고 허리 디스크 이제 많이 제거가 돼서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분은 허리 디스크 협착증이 동시에 있는 분이네요. 50세 남성분의 사례였고요. 네, 그렇습니다. 허리 통증과 왼쪽 허벅지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 이런 부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부위를 많이 불편해 하시거든요. 네. 이쪽 4, 5번 마디에 문제가 있었을 때 주로 나타나는데요. 최근 1년 전부터 좀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서 있을 때도 그렇고 허리도 아프시고 다리 증상도 이제 나타나고요.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디스크가 좀 튀어나와 있는데요. 신경이 좀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서는 이렇게 디스크가 흘러나와서 신경을 좀 많이 누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디스크가 좀 막이 딱딱해져 있는 석회화되어 있는 이런 디스크였습니다. 더불어서 이 후관절의 바깥쪽 주변부로 이렇게 협착이 좀 같이 있는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이 환자는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통해서 이 디스크 그리고 협착을 동시에 이제 치료할 것을 계획을 세웠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신경 가지를 옆으로 젖혀서 확인해 보면 이 그냥 터진 디스크랑 좀 다르죠. 좀 뭔가 좀 딱딱하고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디스크 바깥쪽 막인 섬유륜이 석회화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데 이 틈새로 터진 디스크가 이제 흘러나와 있었고요. 파열돼서 나온 디스크는 제거를 하고 이 석회화되어 있는 이 부분의 막을 치료를 어느 정도 좀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척수와 신경근도 잘 보이고요.
튀어났던 부분도 사실 많이 가라앉아 있습니다. MRI를 이제 찍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치료 직전에 보셨던 이 튀어났던 디스크가 치료 후에는 세로 사진상에서도 이렇게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만 이 가로 사진에서 보시면 확실히 신경이 이제 좀 커져 있죠, 그죠? 예, 실제 디스크 막이 어느 정도 좀 가라앉아서 예, 신경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가 동시에 있을 때도 이런 내시경, 신경 감압술이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우리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요. 협착과 디스크가 동시에 오는 분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렇습니다. 사례도 역시 비슷한 사례 같은데 59세 여성분이셨고 치료 전에 어떤 증상들이 있으셨나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이제 허리 통증과 왼쪽 역시 허벅지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 예, 이제 자주 나오죠, 그지? 여기 이제 6, 7개월 전부터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네. 역시 10분 이상 걷기 좀 힘들고요. 이분은 오른쪽 발가락에 또 힘도 좀 빠진 상황이셨어요.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5번 정도 받으셨는데 효과가 크지 않으셔서 내원하셨고요. 네. MRI에서 보시면 이번에는 뭔가 튀어나온 거라기보다는 신경을 지나가는 관이 좀 색깔이 좀 달라 보이시죠, 그죠? 예, 역시 약간 이것도 어둡네요. 그렇죠, 어둡죠. 예, 신경 압박이 있기 때문에 역시 척수가 눌려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가로 사진상에서도 인대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후관절도 커져 있는데 디스크가 이제 이렇게 이건 돌출이 돼 있는 거예요. 튀어나와서 역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네, PSLD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덮고 있던 인대를 제거해주고 이 신경가지가 나가는 신경근 주변에 후관절 부위를 공간을 넓혀주고 나면 이렇게 이제 신경이 어디 눌려 있지 않은 것처럼 넓어지는 거죠. 네.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훤하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뒤에 MRI 네. 사진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치료 전에 보셨던 어두컴컴했던 이 세로 사진상에서 보였던 이 부분 그리고 조그만하게 보이는 이 신경, 네 역시 치료 이후에 보시면 신경 길이 이제 좀 밝아 보이죠, 그죠? 밝아 보이고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커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신경 네. 압박이 잘 해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예후가 좋았던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성주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는 어떤 척추 내시경 치료가 적합할지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다가 혹시 궁금한 점 또 고민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건강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61세 남성분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네요. 네. 요추관 협착증은 조금 다른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죠. 네. 예, 협착증인데 요추에 있다고 해서 요추관 협착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역시 이분도 허리가 아프시면서 허벅지, 종아리, 발바닥 저림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되셨고요. 이제 1개월 전부터 증상이 좀 심해지셔서 이제는 걷는 시간도 줄어들었지만 네. 절룩거리면서 이제 걷게 되세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또 여러 번 받으셨는데 2, 3일 정도 잠깐 효과가 있다가 거의 네. 없는 거죠. 그래서 내원하셔서 MRI를 찍어봤는데요. 네. 예, 신경 길이 이제 좁아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 요추 4, 5번 마디에 협착이 이제 심한 상태셨고 3, 4번 마디에도 사실 협착이 좀 있으셨어요. 네. 가로 사진 보시면 이제는 신경이 어딘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유추는 해볼 수 있죠. 여기서 보이는 역삼각형 모양의 조그마한 공간이 실제 이제 척수인데요. 그만큼 이 두꺼워져 있는 황색인데 후관절이 굉장히 커져서 신경 압박이 상당히 심한 상태였습니다. 네, 이분 내시경 신경 감압술을 시행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신경을 덮고 있던 황색인대를 제거하는 중간의 모습인데요. 이 황색인대 색깔이 여기 누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는 굉장히 신경 압박이 오랫동안 지속됐거나 또는 주사 치료를 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스테로이드에 의한 이 찌꺼기 때문에 유착이 심해서 이렇게 또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치료를 하고 나서 이제 척수와 신경근이 이렇게 헝하게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압박되어 있는 부분들은 잘 제거가 됐고, 예, 그래서 증상 많이 좋아지신 상태가 된 거죠. 네. 네.
좋습니다. 61세 남성분의 그런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40대 이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척추 질환이 호소하는 척추 질환 환자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다음 사례 보면서 좀 그걸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44세 남성분이시고요. 네. 예. 이분은 이제 허리 통증, 오른쪽 다리 저림, 뭐 발목, 발가락에 또 힘까지 빠진 이런 상황이셨어요. 2년 전에 이제 신경성형술, 우리 간단한 시술이죠. 시술을 받고서 증상이 계속 지속됐는데요. 최근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응급실 통해서 타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디스크가 터져서 이제 수술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 들으시던 분이세요. 네. MRI 보시면 요쪽 4, 5번 마디에 디스크가 이제 파열이 됐는데 이게 터져서 아래로 흘러내려가서 신경을 이제 거의 꽉 누르고 있죠. 아랫마디에 디스크가 좀 있긴 하지만 이 4, 5번 마디가 워낙 심하게 이제 터져 있는 상태였고요. 파열되어서 나와 있는 디스크가 척수도 누르고 있고 신경근이라고 하는 신경가지도 지금 누르고 있어서 사실 신경가지는 거의 보이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에 했던 내시경 신경감압술을 통해서 진행한 게 아니라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했어요. 옆구리 쪽으로 저희가 이제 아주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어서 인대와 또 근육 이런 부분들을 손상시키지 않고요. 바로 다이렉트로 이제 디스크가 있는 자리에 관을 넣어서 터져 있는 디스크를 이렇게 수술 도구를 이용해서 신경 주변의 공간과 잘 박리를 한 다음에 터져 있는 디스크를 잘 제거해주고 주변부를 잘 이제 열성형을 해주고 나면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신경 주변의 공간이 넓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44세 남성분이셨고요. 척추 내시경 치료를 받고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에겐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고민이 되신다면 병원 가시기 전에 미리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9세예요. 아, 네. 굉장히 목소리가 젊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실까요? 허리가요. 네. 키가 한 3, 4cm가 줄었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요추 후만이 좀 되고 있어요. 후만이요. 예. 네. 거기다 그러고 이제 허리가 불편한 것은 네. 10대 때도 좀 불편했어요. 앉아서 뭘 한다거나 책상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네. 친구들보다 제가 먼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항상 허리가 좀 불편해서 힘든 일을 하기가 네. 좀 안 좋았거든요. 네. 걸으실 때는 어때요? 그랬는데 걸을 때는 예전에는 괜찮는데 네. 지금은 한 5분 정도에 한 번씩 허리를 펴줘야 돼요. 걷다가. 아, 허리를 펴야 돼요. 네. 예, 예. 허리를 펼 때는 통증이 막 다시 나타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예, 그러진 않고요. 허리를 네. 뒤로 제쳐주면 시원하거든요. 네, 네, 네. 예, 근데 이제 척추관 협착도 있다 네. 그러고 예.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네. 가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네. 그 유합술하고 유압수. 예, 네. 뒤로 나사목 고정술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네, 네. 2, 3, 4, 5번. 아, 마디가 많네요. 예, 네. 그래서 한 7시간 정도 걸리는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예, 다른 방법은 없는지 좀 아. 겁도 나고 무섭고요. 네. 그럼 어머님 네. 지금 그 진단을 그렇게 받으시고 그 수술을 하진 않으셨지만 그 중간에 네. 어떤 치료를 좀 받으셨어요? 아니요, 치료는 받지 않고요. 네, 검사까지만 해보신 거예요? 예,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 그 주사 3번 네. 정도 맞은 적은 있어요. 주사를 맞으셨더니 일시적으로라도 좀 좋아지셨어요? 아, 그런 거는 별로 못 느꼈어요. 아, 차이가 없었어요. 예, 예. 다리 증상이 있으세요? 다리가 저리거나 당기거나 이런 느낌이요? 그 왼쪽 발바닥에 네네. 왼쪽 그 4번째 발가락이 몇 네. 년 전부터 감각이 없어요. 아, 둔하세요? 예, 그러고 이제 네. 지금 3번째 발가락도 약간 감각이 둔해진 것 같고요. 네. 겨울에 그 발만 동상이 걸려요. 혈액순환이 안 그런 돼서. 느낌으로. 예. 결국은 이제 협착이 진행이 돼서 이 신경 변성이라 말하는 소위 이제 감각 변화가 좀 온 건데요. 이 네. 경우에 결국은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되면 뭐 경우에 따라 힘도 빠질 수도 있지만 힘이 네. 안 빠지더라도 이 감각이 계속 둔한 감이 좀 진행되기도 하고 없어지지 않고 그냥 쭉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신 네.
수술을 지금 이제 아까 요추 2, 3, 4, 5번이면 3마디 유압술을 하셔야 되는 건데 수술이 조금 커요. 조금 큰데 이제 요거를 하지 않고 가능하냐? 후만증이 있는 상황이면 결국 척추가 원래 휘어져야 될 이런 C자 모양, 이 모양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역C자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허리에 받는 이 하중이 사실은 더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이제 불안정성이 있지 않고 만일 모양만 이렇게 바뀌어 있다. 근데 신경을 전반적으로 누르고 있는 특정 마디가 좀 압박이 많이 됐다고 하는 경우에는 모든 마디를 동시에 다 감압을 하지는 않지만 특히 영향을 주는 마디를 찾아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감압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너무 수술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내시경 치료까지도 가능한 병원에 한번 내원하셔서 이게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도움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요. 보다 명확하게 진단을 내려드리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과 인사 나누시고요.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66세예요. 네, 어머님 오늘 허리가 어떻게 좀 불편하신 상황이신가요? 제가 8년 전에 시술 네. 한번 했고요. 아, 수술을요? 시술. 아, 시술을요? 네네. 네, 그동안 좋았고요. 네. 그러다 조금 좀 몇 년간은 좋았어요. 네. 몇 년이 지나니까 동네에서 주사 치료를 하고 네. 한 2달은 가다가 점점 이제 하루도 못 가더라고요. 아, 이제는요? 네. 네네. 그래서 네. 제가 3개월 전에 네. 또 시술을 했어요. 아, 한 번 더 받으셨어요? 네. 네, 저쪽 강남 쪽에서 다 받았거든요. 네네. 2번 다 강남 쪽에서 했어요. 근데 네네. 한 달 만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아, 이제 한 달밖에 못 버티는 거네요, 상황이. 네, 근데 제가 전방전이증이 있어요. 아, 전방전이증이요? 네. 네네네. 전방전이증이 있고 협착증이 4, 5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지금 걸을 때 중간에 자꾸 쉬게 되세요? 아우, 걷다가 네. 앉아야 돼요. 몇 분 정도 걸으시면요? 5분도 못 걸어요. 아유, 너무 짧네요, 시간이. 네네네. 다리는 어떠세요? 다리 저림감은요? 저린 거는 오른쪽 다리가 네. 저리고 무릎이 저리고요. 네. 다리 밑으로 감각이 없어요. 아, 둔하세요? 네네네. 지금 이 그래서 경우에, 예. 네. 제가 네. 또 이제 판결이 됐으니까 병원에 네. 갔더니 예. 이제는 유압술 해야 된대요? 유압술을 하라고. 아, 네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거는 조금 맞아요. 지금은 안 받고 싶거든요. 맞아요. 그게 솔직한 마음이시고요. 이제 이 경우에 전방전이증을 해결하려면 원래는 나사못을 고정해야겠지만 이 흔들림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으면요. 내시경으로 감압술만 해보는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제가 지금 케이스 보여드렸던 것처럼 공간만 넓혀주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너무 수술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네.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지 한번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의 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해 주신 내용 바탕으로 치료 계획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원장님. 이런 네. 척추 치료를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시술, 수술,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치료 이후에 우리가 재활이라든지 운동과 관계되는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신경을 같이 쓰셔야 보다 좋은 예후를 또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이후에 보통 신경 주변의 조직들과의 유착이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스트레칭, 운동들도 필요하니까 네.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같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좋습니다. 네, 신경 압박이 너무 오래되면 지금 여러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각이 둔해지거나 없는 경우 있습니다. 네. 신경 변성에 따른 이 감각 변화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증상이 좀 지속된다라고 하면 치료 시기를 너무 미루지 않는 것이 예후면에서 좋다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다양한 내시경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성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고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